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총선 특집 투자의 정석 2부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이번에 특집 1부에서는 총선 이후의 증시 전망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렸는데 2부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증시 전망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단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유튜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접수 방법 화면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정석 2부에서는 머니투데이 방송 내에서 1분기에 정말 큰 수익으로 채워주신 주식명가 MTNW 불세 그리고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에도 자리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시장 전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목요일 이후에 저희 집중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 발표는 물론이고 CPI 그리고 옵션 만기일. 그런데 불세위원님, 네. 우리가 말을 바꿔보자면 이제 불확실성이 거친다라고 해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CPI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CPI가 좋게 나온다 한들 지수가 그 이후에 계속 오른다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CPI가 안 좋게 나온다 해서 지수가 빠져도 어디가 바닥인지도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다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똥줄타면서 이런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매매의 원점이 뭐냐면은 이미 오른 주식, 많이 오른 주식, 쉽게 말해서 때가 탄 주식들을 너무 좀 고점에 잡아서 나만 아니면 돼.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사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추격 매수하셨던 여러 가지 섹터,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핫했던 2차 전지 반등 나온다 해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바이오 관련주 물론 많이 급등이 나왔고 아직 뭐 일부 종목들은 상승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좀 때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뭐 지수의 방향도 물론 중요한데 좀 때가 타지 않고 신선한 이런 섹터를 찾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지수도 뭐 시원치 않고 종목들도 더 시원치 않습니다. 잠깐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유리기판 관련주 지난주에 정말 뜨겁게 움직였지만 이번 주에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반납하는 그래서 또 추격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사자마자 막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가는 좀 안 좋은 투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라도 좀 신선한 섹터를 찾자. 그래서 CPI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마시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지금 사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고 이제 내 종목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하는 종목들은 더 안 올라가고 당분간 이런 불균형 시장이 계속 될 거예요. 설사 그 CPI 관련해서 이제 좋게 나와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골고루 올랐다가도 다시 다 빠지는 어제도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는 앞으로는 수급 불균형 절대로 예측은 하지 마시고 가급적 신선한 거를 하자. 그래서 그리고 지수가 오르든 빠지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하는 섹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떤 섹터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이후에는 대응의 영역에서 시장 바라보는 게 좋겠고 우선 저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섹터를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임광빈 어드바이저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사실 방송에서 위원님이 리스크 관리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손해를 정말 비껴갈 수 있었거든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난주 4월 달 들어와서 뭔가 셌어요. 뭔가가 셌습니다. 왜냐?
그동안 명확한 주도주가 있었죠. 3월 달에 명확한 주도주는 누가 말해도 반도체와 제약 섹터였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섹터가 3월 달에 뭐 AI든 또는 뭐 학회 일정이든 또는 뭐 신약 개발 기대감이든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해당되는 업종에 의해서 종합주가 지수,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닥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방향성, 이 방향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방향성을 두고 볼 때 변곡점이라는 곳이 분명히 생기게 돼요. 하락에서 상승할 때, 또 상승하다 하락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구간대가 참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증시에서 익숙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계속 익숙해질 때가 위험하고 상승장에 계속 익숙해질 때가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락장에 계속 익숙해지면 갑작스럽게 주식 반등 나오잖아요. 못 따라가요. 또 하락할 것 같으니까. 상승장이 익숙해지잖아요. 갑작스럽게 포지션 변경을 못 합니다.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지난주가 딱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임과 함께에서도 그렇고 저녁 방송에서도 그렇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니요. 이미 꺾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제약 업종에 의해서 올랐고 제약 업종은 HLB, 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이었는데 종목들 다 죽었습니다. 왜냐? 21선 깨고 다 내려갔어요. 해당되는 종목들이 모멘텀이 있었던 것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죠.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자, 제가 코스피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왜 코스피는 보지 않냐면 사실상 코스피는 삼성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빠져도 삼성전자 버티면 지수 안 빠지거든요. 근데요, 코스닥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코스닥은요,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4월 2일이요. 4월 2일은 매우 코스닥에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락에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삼천당 제약이 급락했어요. 마지막 주식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섹터를 이끌던 주도주가 4월 2일 날 급락하면서 삼천당 제약 죽으니까 HLB, 알테오젠 다 죽고 업종 전부 다 꺾였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전 저점이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 언제나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바닥을 절대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바닥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사면 되냐고요? 절대 안 되죠. 제약바이오 주식, 반도체 주식 접근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은 피동적인 입장입니다.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등이 나올 거냐? 미증시가 1.5%에서 2% 이상 급등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있는 CPI 그리고 새벽에 있을 새벽 3시에 있을 FMC 의사록에서 뭔가 막 시장이 또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줘야겠죠?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시장이 물가지표와 FMC 의사록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대로 뭔가 기대할 만한 게 나와서 증시가 반등한답니다. 그러면 내일 첫 번째 바닥을 다지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게 한다면 내일 아침에 증시는 첫 번째 바닥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수해도 되냐? 단기 접근은 가능합니다. 단기 접근해서 2, 3일 정도 트레이딩하고 매도하고 다시 잡아야 돼요. 자, 이것은 아주 괜찮은 시나리오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겠습니다. 만약 증시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시장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 현재 시장에 신용잔고가 19조 원이에요. 근데 19조 원이 어디에 거의 대부분 들어갔냐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지수가 꺾였을 때 신용잔고가 줄였냐? 아니요. 많이 줄지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시장이 6%가 빠졌는데요. 신용잔고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고 지수가 신용 반대 매매에서 매물을 고르는 단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 상승장의 케이스, 반등장의 케이스가 있고 추가 하락의 케이스가 있다. 미증시가 하락했었을 때는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셨고 CPI 그리고 FOMC가 지나봐야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상승, 반등장, 추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섹터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세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시장에서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CPI 이후에 그리고 계속 좀 더 멀리 봤을 때 지수가 계속 오를지 아니면 계속 빠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오르면 좋고 떨어져도 괜찮은 그런 섹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 뭐 쉽게 말하면 원자재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구리 쪽을 저는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선주를 보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금값은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신고가예요. 그 금선물거래소 개장한 이후에 가장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도 오늘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1,350원. 원래 이제 1,200원만 넘어도 고환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지금 1,300원, 1,350원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원유도 이제 90달러 돌파해서 그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은도 계속 오르고 구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구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역시나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거고 장비주도 오르고 뭐 기판주도 오르고 다 올랐죠. 그리고 변압기 쪽 섹터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안 오르고 이제 바닥에서 그나마 좀 거래량이 들어와서 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쪽 구리 전선 쪽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그 증가로 인해서 구리 전선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선진국 그 미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고전력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면 전선을 새로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멘텀을 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시발점에 있는 것이 이 구리 전선 쪽이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구리 업체 생산량이 그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가 25년 동안에 최저 생산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구리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든다. 당연히 그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아직은 그 역사적 신고가에 쓰지 못했지만 그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소한 2025년, 2026년 이후까지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충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선의 가격은 곧 뭐다? 구리의 가격이에요. 네, 전선의 90%가 구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전선 가격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다.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대한전선이나 최근에 좀 과열 예고 딱지가 붙긴 했지만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저점에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제가 이따가 종목 공략 시간 때 좀 더 자세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응이 가능한 원자재, 그 안에서도 구리 전선 쪽을 꼽아주셨고 또 관심주로는 대한전선, 대원전선도 꼽아주셨지만 유망주는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임광빈 어드바이저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위원님은 반도체, 바이오는 아닐 거고요. 네. 어떤 쪽 보시나요? 반도체, 바이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은요. 관심 종목 지워버리세요. 바이오 쪽에서 10% 이상 반등이 나와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란불이 보인다고 한다면 국내 주시장의 반도체 소재 주식이든 장비 주식이든 파란불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반도체 업종이 약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4월 달에 꺾였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장입니다. 자, 근데 지수가 최근에 하락장일 때 올라오고 있는 업종 있죠? 전선 주식. 구리 관련된 내용, 내 앞에서 불세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동일하게 저도 전선 관련된 주식들 지난주 하락장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포지션 구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주도주가 꺾였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하락장의 포지션으로 전쟁 주식으로 흥하해운과 흥구석유를 매수하시면서
대한전선을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구리가 3월 달부터 파운드당 4달러를 넘어갔습니다. 파운드당 4달러로 넘어간 게 1년 만이고요. 최근에 이제 4.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 유가와 구리 가격 같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구리 관련된 주식들은 최근에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수요도 있고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있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구리 가격 올라간 부분을 그대로 전선 기업들은 매출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단가에 전가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가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특히나 이 중에 대한전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난 2년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왜 하락을 했었냐라고 보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느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근데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LS라고 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LS라는 기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LS는 우리나라 1위 전선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선 주식은 구리와 동일하게 이 커플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구리 가격이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LS도 동일하게 매출가익이 늘어나면서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작년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상향인데 동일한 시기 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전선은 주가가 되려 빠졌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웠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자, 근데 제가 이것을 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와서 유상증자가 끝나게 되면 이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최대 주주가 대한전선은요. 2천억 원을 유상증자를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은 2027년도까지 1조 원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적 케이블에 투자하겠다고 공시했고요. 그중에 4,600억 원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했죠. 100% 시설 투자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원전선은 제가 이날 TV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2,400원대가 고가권입니다. 구리 관련된 주식 추가적으로 2구 산업까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주목하는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도 어느 부분 동일한데요. 유망주는 아니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전화, 문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참여 방법 고지하는 사이에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저 YIK 매수가 6,490원에 비중 10% 갖고 있어요. YIK. 반도체 장비로 해서 최근 요 며칠 좀 밀려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불세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불세 어드바이저고요. 그 매수 단가가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니셔서 다행이지만 그 앞에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가 뭐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자리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비중도 적정하시고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길게 들고 가실 거면 상관없어요. 네, 지금 자리에서 내가 6개월이고 1년이고 들고 갈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손절가와 익절가를 확실하게 정해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추가 매수나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손절가는 제가 5,8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 그 21선, 61선이 살짝 깨졌기 때문에 사실 추세 자체는 좋지 않지만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다 해서 잠깐 튀어오르는 자리이기도 해서 지금 팔기는 좀 아깝고요. 좀 더
들고 가되 손절가는 확실히 잡자. 그래서 5,8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예, 목표가는 역시나 조금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7,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7,000원 근처 오면 그냥 미련 갖지 마시고 전량 다 정리해버리시면서 이 종목 말고 지금 앞으로 CPI 이후에 어떤 주도주가 메인 섹터가 될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현금 보유하셨다가 그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손절가 잘 받아 적으셨죠? 제 손절가는 받아 적었는데 목표가 잘 못 들었어요. 7,000원. 다시 한 번만 네, 말씀해주세요. 7,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5,800원. 딱 이렇게 지켜주세요. 뭐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제가 앞에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때가 좀 많이 탔다 보니까 폭등이 나오기는 절대 쉽지 않은 자리고요. 떨어지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거고 반등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욕심을 부리지 마셔라. 그래서 조금 짧게 7,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7,000원, 감사합니다. 5,800원 추가 문의사항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안녕하세요.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 매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매수가는 지금 24,000원에 이제 비중은 40%인데, 24,000원에 비중 40%. 네. 네. 제가 이거 처음에는 그 2차 전지가 유행했을 때 그때 샀던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더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홀딩하고 계셨고 바로 임광빈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000원? 1년 전에 사셨다고요? 1년 아닙니다. 전이면 저 아까 2년 전입니다. 2년 2년 전. 전이요? 그때, 아, 네, 2년 그때는, 전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증도 한 번 하고 그쵸, 유증도 한 번 무증했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보고 있다가 그때 못 팔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길래 조금씩 다시 또 사고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를 계속 그냥 가격 상관없이 주식 수를 계속 늘려 오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진입하셨던 시기가 이 구간대이신가요? 이 구간대? 이 구간대 21년도 구간이거든요. 여기 차트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12만 원 갔는데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못 파시고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괜찮으니까 계속 매수 하시다가 이제 평단가가 24,000원까지 맞춰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우, 네, 괜찮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매도를 못 하셨다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도가 참 어렵고 이렇게 결론적인 걸 떠나서 여기서 이제 매수하셨을 때 이게 수익률이 한 2배 정도 나셨을 거잖아요. 네, 네. 맞죠? 수익 2배 네, 가까이 맞습니다. 났었을 때 계좌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아쉬우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수익을 크게 내려면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사자마자 특히나 이제 비중 베팅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날아가면 좋은데 비중 베팅하고 다음날 바로 날아가게 되면 이만큼 주가가 뭐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 100% 올라간 주식들 한 번씩 있잖아요. 100% 그 수익 다 못 냅니다. 왜냐? 다음날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100% 다 가지고 가시냐? 오랜 시간 동안 그 종목과 이제 정들면서 비중 베팅 하신 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지난 거의 3년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보다 정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큰 수익을 누구보다 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으신데 자 평단가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할 매수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요 3년 정도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주가가 빠지게 되면 원샷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를 못해서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은 평단가를 굉장히 잘 잡으셨고 물론 금요일날 갑작스레 상한가 갔죠. 금요일 상한가 간 게 얼마 전에 상한가 갔었을 때 내용과 동일합니다. 북미 쪽에 지금 GPU에 들어가고 있는 AI 가속기에 동반 추가적으로 납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3월 27일과 4월 9일 날 동일한 내용으로 상가 2번을 갔어요. 근데 상가 2번을 가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전히 바닥이고요. 완전히 바닥인데 1차적으로 이 주식이 단기적으로 최대한 오를 수 있는 가격폭이 이 가격대입니다.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었죠. 무증 권리락 때 갭자리가 만들어진 자리가 이 자리인데 수정주가로 보게 되면 물론 이 자리는 메워지겠지만 보통은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권리락에서 추가 상장이 되고 갭자리가 1차적인 저항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27,000원에서 한번 파시고 조정 나오면 다시 사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동박 부분도 구리잖아요, 결국엔. 구리 가격과 함께 올라가면서 AI 쪽이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고 변압기 주식과 전선 주식과 동박까지 모두 다 엮여서 지금 AI와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지난 3년 동안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지난 아쉬움들도 다 털어내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올라갈 때 한번 파세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진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럼 네. 매도를 할 때는 이제는 한꺼번에 다 그냥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절반 매도하시고 떨어지면 다시 매도한 부분 수량을 또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하셨던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27,000원 가면 한번 밀릴 거예요. 그 구간대에서 절반 파시고 떨어졌을 때 다시 잡고 27,000원 넘어가면 3만 이상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문의사항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참여 받아봤고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SKC 보도록 할 거고요. 15만 5천 원에 비중은 30% 기다리면 되는지요? 라고 문익을 주셨어요. 최근에 다시 올라와주고 52주 신고가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불세위원님께서는 유망 섹터 또 전선 구리 쪽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홀딩하면 될까요? 네, 기다리면 되는지요라고 여쭤보셨으니까 네,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상담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랑 조금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으로 그 한창 뜨거울 때 폭등을 했다가 거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2년, 3년 동안 쭉 계단식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로 부각을 받아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다시 실려서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수 단가가 15만 원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년 전에 2022년도에 사셔가지고 2년 가깝게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을 하신 만큼 본전 이상으로는 충분히 익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17만 5천 원 정도까지.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정고점이 그 20만 8천 원이잖아요. 거기까지 노리기에는 일단 시간하고 그리고 또 거기 이렇게 물려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물 소화를 못하면 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투자자분께서 정말 2년, 3년 더 들고 갈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점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으니 매수 단가 이상으로는 익절의 기회를 분명히 줄 건데 그 기회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 타이밍에 내가 또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 이런 논리로 익절을 못 하신다고 하면 또다시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 뭐 손절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18만 원 이 구간 설정하셔서 이 가격 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면 되는지요? 라고 문의글을 남겨주셨는데 불세위원님께서는 네,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 단가 이상에서는 조금 빠르게 익절 추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번에는 문자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임강빈 위원님의 차례인데 종목명은 한화 올려주셨고 매수가는 2만 8천 원, 비중은 20%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볼게요. 하나는 지주사죠. 우리나라가 좀 미국과는 독특한 또 지배구조를 가져죠.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밑에 사업회사를 두는 구조들인데 지주회사를 두는 이유는 뭐 물론 대기업의 이제 오너분들은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시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들이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제 발목을 잡는 요소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주사들은 지수 상승장 때만 올라갑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야, 밥을 있잖아. 좀 더 영양가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먹어야겠어? 몸에 안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밥 먹고 뭐 배부르면 되는 거지만 어른들이 보셨을 때,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그 가격이나 또는 그 정도의 어떤 시간대에서 투자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께서 인생 살아오시면서 배운 지혜들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도 그런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를 사실 필요 있을까? 물론 차트는 바닥입니다. 가격도 바닥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비중을 20% 두시면서 앞으로 기대할 만한 내용들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는 최근에 무기 쪽이 굉장히 잘 팔리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주식들이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또 LIG 넥스원도 물론 하나랑은 다르지만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주가가 좋아요. 결국에는 하나가 올라가기 위해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또는 하나솔루션이든 이런 사업회사의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고가권, 단기적으로 고가권을 잃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같은 지주사들이 매력을 받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오늘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밸류 프로그램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지주사인 하나를 매수하시기보다는 저는 전선구리 관련된 주식들이 하나와 비슷한 이 주식으로서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유망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서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 네. 11만 원에 35%요. LG전자 11만 원에 35%. 불세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불세 어드바이저고요. 평균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평균 단가가 높지는 않으셔서 다행인데 비중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 LG전자로 단타 치시려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고, 좀 멀리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좀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저점은 나름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회사의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점 확인되고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전고점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도 가능한 주식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조금 크시잖아요. 35%면은 제법 있으신 편인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추가 매수하거나 손절해라 이럴 필요는 절대 없고요. 11만 원 본전 근처 오면은 비중을 절반 내지 3분의 1이라도 줄이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전고점 13만 원에서 14만 원 조금 더 멀리 보면 15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1만 원의 비중을 축소했는데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한 채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만 원 밑에서 다시 10만 원 밑에서 9만 5천 원 뭐 이런 가격대 재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평균 단가가 낮아져서 다음 상승 타이밍에는 더 큰 익절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그 어떤 종목을 매매하냐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비중이랑 가격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결국에 대응이거든요. 시장이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이런 대응을 생각을 하셔서 그냥 무작정 들고 가시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본전 오면 비중 일부 축소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목표가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축소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서 평균 단가 낮춘 다음에 더 큰 수익 노려보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문의사항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참여로 LG전자 받아봤고요. 바로 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대한해운을 네. 2,900원에 매수를 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가 네.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한 손해를 조금 보면서 일부 털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요? 지금 한 15% 정도 있어요. 5% 정도 줄여서 15%. 예, 그렇죠. 15%. 예. 알겠습니다. 네네. 바로 임광빈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까지 대한해운을 좀 오래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예, 주셨는데 오래 갖고 있었어요. 자, 일단 한번 화면 볼게요. 최근에 네. 24년도 네. 초에 대한해운 네. 한번 크게 올랐었잖아요. 네네. 이거 왜 오른지 아세요? 이때. 아, 그때는 네. 제가 주식을 네. 그냥 아는 사람 권유로 사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원래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때, 네. 예,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음. 보고 있어요. 네. 원래는요.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네네. 지인분들이랑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 아시겠죠? 예, 맞아요. 지인분들이 사라고 하면 사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네. 지인분들이 좋다고 할 때는 경계하셔요. 네. 지인과는 주식 얘기 하지 말자. 저도 예.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물어봐도 그냥 네네. 모른다고 해요. 그게 맞습니다. 아, 예.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네. 대한해운이 올랐죠. 이때 오른 이유가 사실 네. 대한해운이 원래 이제 해운 업종이죠. 해운은 네, 바다에서 물건을 택배처럼 이제 이동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해운이 올라가려면 일단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24년도 초에는 해운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때 네. 본업과는 다르게 테마주로 엮였어요. 어떤 아, 테마주로 네. 엮였냐면 전쟁 주식으로 엮였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랬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운 운임이 상승하게 되고 테마주로서 하락장 테마주로 대한해운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네.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네네. 제가 선생님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타이밍이 너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오늘 만약에 미국 네네.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네, 지금 내일부터 빠지고 있던데. 대한해운이든 흥하해운이든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2,900원 정도 비중을 최근에 조금 이제 손실 보시고 줄이셨다 말씀 주셨는데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대에서. 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해 보면서 팔 때도 너무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더 사도 될까요? 5%만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 예. 5% 정도 매수하시게 되면 평단가가 2,900원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한 2,600원대가 맞춰질 거예요. 아, 그 예. 가격대면 그때는 다 터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600원까지는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있죠. 선생님? 네.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조건이 그거예요. 하락장이 진행됐을 때. 하락장이 네. 진행이 되면 대한해운은 한 번은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4월 달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잠깐 뛰었을 때도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제가 그때 이제 조금 아쉬워하면서 일부 털어낸 거거든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만약에 5%를 더 잡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는 좀 회복하면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2,900원. 지난번처럼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손실 보고 네. 털어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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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1대1 전화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36님께서 넷패스 아크 올려주셨어요. 매수가 41,100원, 비중은 26%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까지 오를까요? 물타기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이번에 불세위원님, 유로모픽 관련해서 잘 가다가 3월부터는 조금 밀리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네. 우리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제 주식은 결국에 어떤 게임이냐면 분위기,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죠. 이제 분위기가 잡히면은 그 중에서 대장주가 형성이 되고
그 대장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후속 대장주가 출현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돈들이 더 모이고 그런 원리로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중소형 테마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네페스아크는 유로모픽 처음 테마가 나왔을 때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거래량이 어디냐면 여기 요 차트 나오고 있나요 화면에? 요 밑에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서 띄운 다음에 지금 요 거래량 있죠 여기. 고점 45,000원 찍었을 때 여기서는 좀 이제 앞에서 그 실어놨던 물량들을 털어내는 거래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맥없이 계속 빠지고 있고 중간에 잠깐 반등 나와도 고점까지는 쉽지 않은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쉽지만 뭐 좀 비중을 축소 손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다 손절하기에는 손실분도 좀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최소한 그 좀 비중을 줄이셔야 내가 그거 호가창이나 그 돈 왔다 갔다 떨어지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사실 주식에서는 멘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멘탈이 관리가 안 되시면은 어차피 손절하더라도 다른 주식으로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국한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로모픽 테마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오더라도 이 종목이 재차 대장을 해서 정고점까지 뚫고 갈지는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계속 갈 것 같으면 그 자람 테크놀로지만큼 계속 갔어야 돼요.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유로모픽 관련으로 오는 거기도 하지만 중간에 뭐 통신 반도체, 통신 장비 이런 걸로도 엮여서 같이 간 케이스고요. 유로모픽 테마는 좀 아쉽지만 지금 시장에선 이미 좀 때가 탔다. 그리고 이 종목도 당분간은 쉽지 않다. 가치 투자로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짧게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려고 들어간 건데 쉽게 말해서 좀 고점에 안타깝게 좀 물리신 케이스 같아서 좀 이럴 때는 냉정한 손절도 필요합니다. 뭐 전량 손절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비중을 절반 이상은 축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본전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는 마세요. 만약에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든 뭐 다른 이슈에 엮여서라도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35,000원, 4만 원 사이 가격을 준다고 하면 그때는 전량 정리하시면서 손실폭을 축소하시고 그 돈으로 다른 좋은 주식 사서 그 손실분 이상 수익 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세위원님께서는 섹터 말씀해 주실 때 구리전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유망주도 보니까 가온전선이에요. 그런데 네. 사실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진입 괜찮아요? 네,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은 그 저점에서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안 오르겠지 생각을 맞아요.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고 내가 들어가면 참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또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돈이 들어온 거래량인지 나온 거래량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 가온전선 전에 그 YC캠이라는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그 월봉상 거래량이 이때 터졌을 때 4월 초에 터졌을 때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안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정말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좀 밀리기는 했죠. 이런 식으로 앞에 매물대를 정리하고 좀 횡보가 길었고 그러니까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돈이 들어오는 거래량, 나가는 거래량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정말 가볍게 튀어오른다. 자, 그리고 가온전선은 어떤 회사죠? 그 국내 전선 1위 업체 LS전선이 모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그룹에서 그 전선 관련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온전선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 거래량이 터진 거, 요 앞에를 매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서 이제 가볍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욕심을 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막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의 수급만 더 들어와도 그 뭐 YC캠만큼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장이 오든 아니면 AI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든 어느 쪽으로 엮여도 갈 수 있는 게 구리전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원전선 많이 올랐고요.
뭐 그걸 지금 과일 예고 딱지 붙어 있고 크게 오른 종목들 사기 좀 부담되시잖아요. 가온전선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고 국내 1위 업체 LS전선이 든든하게 모회사로 있는 회사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셔서 그 종가가 37,750원인데 예, 종가 근처 가격 매력적입니다. 목표가는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설정해서 이 종목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었을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고 앞서서 섹터 이야기할 때 구리전선 말씀해 주셨고 이 안에서는 가온전선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님의 차례인데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구리전선 내에 있을까요? 네, 대한전선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한전선은 이게 유상증자 추가 상장 이전부터 이제 9,000원대, 만원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말씀을 계속 드렸죠. 어차피 12,000원 갈 건데, 예? 12,000원 이하에서 일단 사자 말씀드리고 13,000원 올라갔었을 때 매도, 그리고 눌림 때 재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요,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2,100억 원을 참여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27년도까지 해적 케이블 캐파,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 투자를 1조 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에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해당되는 양극재 기업들 모두 다 증설을 했었습니다. 증설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미리 회사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전선 기업들과 다르게 대한전선의 매력은 주가가 그동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매출과 이익은 늘어났었다는 겁니다. 결국엔 최대 주주가 2,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건데 주식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자, 아직까지는 오른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기업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000원 선 그어놓고 밑에는 움직임이 없었던 자리. 이제부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상증자가 다 끝나고 유증 추가 상장까지 되니까 연기금이 매일같이 50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는 겸손하게 15,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10,000원 이탈 시 손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의 겸손한 목표가가 15,000원이에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이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에는 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불세 위원님 네. 어떤 주제일까요? 저는 그냥 심플합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뭐 지수는 언제든 하락장 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 강세장 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락장에서는 살아남고 상승장에서는 더 큰 돈을 벌어야겠죠. 지금은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어지러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감한 결정을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건 수익 내고 좀 기다려줄 건 기다려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으로 좀 수익이 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뭐 이제 수익률이 몇 프로다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초부터 이제 내일부터는 4월 중순이라고 봐야겠죠. 그 반도체 관련주들, 뭐 제약바이오주들 엄청 많이 빠졌지만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이에도 분명히 움직이는 주식이 있었고 관련주 매매하셨으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그 CPI 발표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단기적일 뿐이고 앞으로의 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내가 좀 비중을 태워서 크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제가 무방에서 자세히 그리고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광빈 어드바이저도 집에 가실 거 아니죠? 네, 바로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공개 방송인데요. 지난주에 하락장 포지션을 구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 주식들 다 정리하고 전선 주식으로 옮겨갔었을 때 단기간에 아주 큰 수익이 나고 또 전쟁 주식들 매수하면서 아주 큰 수익을 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은 주식이 그래요. 상승이 아주 큰 변곡점일 때 큰 수익이 나고 하락이 아주 큰 변곡점일 때 또 큰 수익이 납니다. 하락장인데 왜 수익 나냐? 하락장에 올라가는 주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에 대해서 아주 참 주식하면서 대응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밴드도 그렇고 공개 방송도 그렇고 아침 저녁 방송 때마다 이런 대응들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오늘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이제 CPI 발표나 FOMC 의사로 공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공개 방송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세 임광빈 어드바이저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은 바로 방송 직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의 정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